있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뇌파를 찍을 때 Recording in 정말 progress. 제대로 자세해서 제대로 잘 닦고 이마를 잘 닦고, 꼬맹이다, 아이다. 뭐 2살, 3살짜리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 화장도 안 하니까 제대로 안 닦아도 된다. 아니에요. 모두 다 닦아야 됩니다. 모두 다. 여기에 먼지도 묻을 수 있고요. 뭐 땀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닦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잘 착용을 하셔야 되고,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여기 가운데에 딱 단자가 제대로 올라오고, 옆에 어, 이 뉴로마이스터라는 이 글자가 제대로 찍혀 있고, 그리고 왼쪽 깃볼도 한 번씩 더 눌러서 제대로 접지가 됐는지 그 확인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넷발을 정말 찍었다고, 여러분들이 잘 찍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에 오늘 실전 강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뇌파는 요즘 뇌파를 통해서 본인의 마음도 또 육체적 건강도 이런 걸 체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요즘 이제 병원에서 의학계에서도 하고 또 정신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정신과에서 뇌파를 찍는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뇌파를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신과에서 지금 보고 있는 질병들이 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신과에 딱 들어가서 어떤 질환을 보는 그 항목들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뇌파를 공부하면서 봤던 항목들인 거예요. 예, 첫 번째 불면증, 그다음에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공황 장애, 그리고 강박증, 그리고 어, 이런 그런 문제들, 자살, 이런 문제들이 다 연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과에서 보는 이런 항목들인데, 이 항목들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뇌파에서 다 분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뇌파라는 게 각각의 뇌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일 느린 뇌파가 델타파예요. 0.1에서 3Hz예요. 1초에 0.1번에서 3번 정도를 뛴다라는 거죠. 그걸 델타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빨라지는 게 세타파예요. 여러분이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 그때 나타나는 파가 세타파인데 1초에 4번에서 7번을 뛰어요. 그리고 어, 잘 휴식이 된 상태에서 알파파가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잠을 잘 자고 났어요. 깊은 잠을 잤을 땐 델타파가 나오게 되겠죠. 0.1에서 3Hz. 이때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얘는 누가 업어가도 몰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가 델타파로 떨어지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그런 파는 세타파예요. 꿈꾸다가 이제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꿈이 다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너무너무 개운해. 아우, 개운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알파파거든요. 알파파는 1초에 8번에서 12번을 띱니다. 8에서 12Hz. 이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휴식이 잘 된 상태에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각성도 잘 되고 주의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안정도 잘 되고, 이 상태가 알파파고, 사실 뇌에서 가장 중요한 뇌파 한 개만 꽂아라 그러면 이 알파파를 꼽아야 돼요. 이 뇌가 얼마나 안정이 잘 되고 휴식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잠을 잘 자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여러분 활동이 뭐든지 다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죠. 그런데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잠 못 잤어요.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잖아요. 뇌 기능이. 그래서 알파파는 가장 뇌의 중심 뇌파기도 하고, 여러분의 뇌 활동 상태, 그러니까 뇌가 얼마나 건강한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알파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라지죠. 알파파를 기준으로. 그래서 속파라고 해요. 빠른 파. 알파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빨라진 파. 속파는 SMR파인데, SMR파는 12에서 15. 고요. SMR파는 사실 1960년대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요게는 이 SMF파는 중요한 건 주의력 지수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고요. 이 신체의 면역하고도 SMF파는 관계가 깊습니다. 이 SMR파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주의력이 잘 되고 또 집중력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파예요. 또 저베타파나 고베타파는 저베타파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주로 나오는 파, 일할 때 나오는 파가 저베타파고 16에서 20Hz예요. 1초에 16번에서 20번을 뛰고 고베타파는 21번에서 30번을 뜁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 고베타파는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집중해서 일을 할 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할 때, 예를 들자면 시험을 볼 때, 이때 나오는 파가 고베타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뇌파를 찍을 때 이 뇌파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델타파부터 고베타파까지. 그러면 뇌파를 찍는 그 상태는 여러분도 잘 이제 숙지하시고 하시고 계시지만 뇌파를 찍을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세요. 뇌파를 찍을 때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돼요?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도 돼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뇌파를 찍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상태, 그냥 휴식의 상태. 그 상태에서 눈을 떴다 감았다를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고베타 파가 나오거나 시험 보는 파가 나오거나 아니면 깊은 잠을 자는 파가 나온다. 이 얘기는 각각의 뇌파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뇌파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 뇌파의 특성이 델타파가 나왔어요. 눈을 감고 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델타파가 나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몸이 되게 많이 힘들구나. 자꾸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움직임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뇌파 이제 보는 뇌파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파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는 진폭이에요. 각각의 뇌파의 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10, 20, 30, 40.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한 40 정도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40 이상의 높은 진폭을 보이는 경우는 이렇게 뭉툭하게 잘라서 나와요. 칼을 자른 것처럼 이렇게 뭉툭하게 잘라져서 나오는 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파수예요. 주파수라서 0.21에서 3 대역되면 델타파, 그리고 4에서 7 세타파, 8에서 12 이 알파파. 자, 그래서 8에서 12 알파파 중요하죠. 특히 눈을 감았을 때는 알파파만 올라와야 됩니다. 높게. 이렇게. 이게 8에서 12 대역대에 요 안에 있는 요 파가 알파파인데 안 보여요? 마우스가 혹시 안 보이실까요? 화살표가? 화살표 안 보이세요? 화살표는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네. 자, 여기는 이제 세기입니다. 각각의 세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 대역대별로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에서 12 대역대에는 알파파, 12에서 15는 이 SMR, 16에서 20은 저베타, 21에서 30은 고베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눈을 감았을 때는 제일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건 알파파만 올라갑니다. 알파파만 높게 올라가고 나머지 뇌파들은 다 내려가요. 그런데 얼만큼 올라가는 게 좋으냐? 그러면 여기서 보통 5에서 15, 요 사이의 세기로 나오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제대로 나오는 세기예요. 그러면 요 대역대라면 이 색깔이 하늘색이나 노란색, 연두색 같은 경우가 딱 맞겠죠. 요 정도면은 15대역대의 세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는
21에서 30Hz까지 고베타 영역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가 고베타예요. 여기 고베타 영역인데 고베타는 아예 이 여기서 뇌파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요게 뇌파예요. 요게 뇌파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뇌파.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나오는 게 이 뇌파입니다. 만약에 뇌파가 이게 안 나왔을 때는요. 여기가 시커멓게 나와야 돼요. 색깔이 짙은 물색으로, 혼색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고베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사람은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눈을 감았을 때 여기 0.1에서 3대역대 요 대역대면 여기 델타파죠. 델타파가 하나 잡히죠. 요렇게 요게 델타파인 거예요. 여기 잡힌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감았을 때는 알파파만 올라오고 나머지 네 파는 다 내려간다. 다 내려가야 돼요. 작게 내려왔다가 눈을 떴을 때는 이 알파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요. 눈을 감았을 때 비해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눈을 감으나 뜨나 뇌파가 알파파 같은 경우는 눈을 감았을 때도 알파파가 적게 나오고 눈을 떴을 때도 알파파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뇌파에서. 그럴 때는 이분의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또 볼까요? 첫 번째 델타파예요.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특징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파는 알파파라고 그랬죠. 그런데 눈을 감고 쉬고 있는데 편하게 쉬는 상태인데 뇌파가 델타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여기 눈을 감고 있는데 이 델타파. 이 델타파가 나오는 건요. 여기는 눈을 감았을 때는 몸의 움직임이에요. 몸이 어디가 불편한 거예요. 어디가 불편하고 아파서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에는 좌뇌고 밑에는 우뇌예요. 뇌가 지금 두 가지의 오른쪽과 왼쪽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 뇌와 왼쪽 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쪽에 뇌가 있는데 위에 쪽은 좌뇌고 밑에 쪽은 우뇌입니다. 근데 좌뇌와 우뇌가 봤을 때 좌뇌 쪽만 요 델타파가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좌측에 어디가 머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통증이 있거나 귀에 인명이 있거나 이런 뭔가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뇌 쪽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좌뇌만 나온 경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몸으로 따졌을 때는 오른쪽에 어딘가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따졌을 때는 어느 오른쪽에 어디가 불편한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좌뇌와 우뇌가 똑같이 나왔다, 문제가. 똑같이 나왔으면 이거는 뇌파를 찍으면서 눈을 감고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이 여기서 세기가 좀 낮거나 높게 계속적인 이런 파형이 들어왔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뇌파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뇌파인데 눈을 떴을 때도 눈 신호가 심하게 안 나오죠. 얕게 나오죠. 눈 신호가 여기 뒤에서. 여기 낮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높게 뾰족뾰족하게 눈 신호가 나왔다. 눈을 떴을 때만 나왔다. 감았을 때는 안 나왔다. 그런데 좌뇌와 우뇌가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눈이 무조건 이분은 눈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왜? 눈을 떴을 때만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눈을 감았을 때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눈이 굉장히 건조하고 불편하고 빡빡하고 눈이 아프고 이래서 눈을 뜨고 있기가 어렵다. 이런 사인입니다. 그 뇌에서 눈의 충혈과 눈의 피로와 눈의 깜빡임이 심한 사람들은요. 뇌도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뇌와 눈은 직격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뇌는 이 눈의 신호를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7, 80% 정보를 가지고 뇌에서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델타파가 좌뇌와 우뇌가 똑같이 나왔다. 요거는 눈의 신호다. 눈의 신호나 이런 얘기고요. 눈을 어, 감았을 때 델타파가 계속 나왔다. 이 얘기는 어딘가 통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뇌 쪽 아니면 몸 쪽에 어딘가에 통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델타파는요, 육체적 피로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이 델타 수면은 여러분이 밤에 자면서 깊은 수면, 푹 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에 개운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수면, 이 수면, 델타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요,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뇌는 뇌신경세포가 서로 연결해서 신호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생깁니다. 단백질 쓰레기가. 그 쓰레기를 없애는 뇌청소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델타 수면에서는 깊은 수면에서만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은 수면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뇌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다 청소하게 되니 치매나 뭐 파킨슨이나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죠. 실제적으로 뇌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이런 경우는 치매와 파킨슨이란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노화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 일어나야지,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야지만 노화가 안 일어나는데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델타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은 잠을 꼭 자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음, 깊은 수면 동안에 낮에 보고 느끼고 또 여러분이 저장해야 될 정보들을 장기 기억 장치로 이동하는 역할을 이 델타 수면에서 합니다. 만약에 이 델타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자꾸 잊어버리는 깜박깜박거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왜? 단기 기억 장치에 있는 해마에서 장기 기억 장치인 대뇌 피질로 이게 기억이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장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델타 수면 때만 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수면은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잠을 잠에서 잠의 양과 질이 중요한데 양은 8시간 수면을 해야 되고요. 최소 8시간 수면은 지키셔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 내가 뭐, 나의 상황에 따라서 뭐 5시간이건 6시간이건 내가 잘 수 있는 수면량만큼만 자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모든 뇌가 8시간은 쉬어야지만 이 델타 수면으로 푹푹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면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10년이나 15년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치매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치매로 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잠을 못 잤던 사람들이 치매로 가는 거예요. 파킨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타파예요. 세타 수면은 여러분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수면 상태. 낮에는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낮에요. 꾸벅꾸벅 좁니다. 주로 앉아 있으면 자꾸 눈이 감기고 스르륵 잠을 자는 사람. 이거를 꾸벅꾸벅 조는 파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때 어, 이 세타파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정상 성인인 경우는 첫 번째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뇌 노화가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인 경우는 뇌 발달에 문제가 있는 사람. 요때 세타파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세타파는 또 SMR파와 더불어 주의력 지수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이 세타파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정신적 스트레스, 아까 델타파는 육체적 스트레스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타파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파입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명상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세타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세타파가 나옵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고승이라든지 뭐 명상을 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알파파가 제대로 잘 나오면서
알파파가 잘 쭉 뻗어서 올라오고 잘 나오면서 세타파가 같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명상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명상인지 아니면 뇌 노화인지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알파파입니다. 제일 중요한 알파파. 자, 우리가 보통 잠깐 동안만 눈을 감아도 여러분은 편할 거예요. 내가 되게 편안한 상태다라고 느낄 겁니다. 바로 이 상태가 뇌파를 찍을 때 상태고요. 뇌파를 찍을 때 눈을 떴지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눈을 감고 40초를 검사를 합니다. 이때 나오는 파가 알파파가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는 쭉 올라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 알파파가 쭉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뇌는 무조건 7, 80%가 다 시각 정보에 의해서 뇌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딱 차단되죠.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뇌는 일할 거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쉽니다. 그래서 알파파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왜 알파파가 쭉 올라가야 되는지,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 알파파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되게 불안한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자, 이건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알파파입니다. 내 마음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른 사람이 표현을 내가 말을 안 하면 슬픈 거를 모를 정도로 내 스스로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알파파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파파가 제대로 안 나오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화를 냈다가 또 옆에서 같이 웃었다가 이렇게 좀 저 사람은 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알파파가 부족한 사람은 되게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질병에도 취약해지고요. 왜? 우리가 휴식이 사실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휴식 상태가 굉장히 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고 뇌가 잘 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파파는 또 여러분의 뇌 능력을 자기의 뇌 능력을 높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 활용 능력을 높게 만들어주는 게 또 알파파입니다. 또 알파파 세기가 적당하게 잘 나와주면 뇌파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뇌가 점점 똑똑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알파파만 많이 나올 수 있으면,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늘 멍 때리고 있고 나는 무슨 집중을 하다가도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사춘기 소년인가 소년과 소녀처럼 이거는 뇌가 과하게 휴식하는 거예요. 뇌가 일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일할 생각 없이 나는 계속 쉬고 싶어 이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왜 계속 쉬고 싶을까요? 제대로 된 휴식이 뇌에서 안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을 자긴 자는데 휴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멍 때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상대 세기 우리 뇌파 세기에서 알파파 상대 세기에서 30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 35, 뭐 37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과하게 뇌가 쉬고 있는 상태, 멍 때리고 있는 상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SMR파는요. SMR파는 그러니까 주의력 지수하고 연관이 깊고요. 면역과 연관이 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서 이거를 좀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이거를 SMR파라고 그러는데 주의력 지수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내가 그쪽으로 듣고 싶은 그럴 때 관심을 갖는 거.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눈을 선생님한테서 안 떼는 사람. 이 아이가
SMR파가 되게 높은 아이예요. 주의력 지수가 되게 높은 아이고 이 아이가 전체에서 1등을 하는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주의력을 높은 아이. 근데 주의력이 왜 떨어지냐? 주의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SMR파가 그러니까 주의력 지수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세타파가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경우도 주의력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계속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노화가 일어나고 또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이 상태에서는 주의력이 제대로 잘 형성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과잉 행동 장애나 아니면 뇌전증이나 아니면 긴장을 하고 있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 SMR파 수치가 올라갑니다. 눈을 감고 뇌파를 찍는데도 불구하고 SMR파가 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이 지금 과긴장 상태인 거예요. 긴장하고 스트레스 상태인 거죠. 자, 베타파는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거나 집중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공부할 때 나오는 파가 베타파입니다. 저 베타파는 집중력과 연관이 깊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잠을 잘 자고 휴식이 잘 된 상태에서는 주의력도 높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잠을 못 잤어요. 휴식이 잘 안 됐어요. 되게 피곤해요. 이 상태에서는요, 특히 집중력이 뚝 떨어집니다. 집중력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게 되는 것이 집중력인데, 음,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인 경우는 시작은 참 잘해요, 일을. 그런데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뭔가 약속 시간에 조금씩 늦게 와요. 늘 조금씩 약속 시간을 5분, 10분을 늦게 오는 사람. 상습적으로. 그리고 뭔가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경우도 베타파가 제대로 나와야 될 베타파가 제대로 안 나와주는 거죠. 저베타파나 고베타파가. 만약에 활동할 때,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데 저베타나 고베타가 쫙 올라와요. 이 사람 되게 불안한 사람이겠죠. 이해 가세요? 네. 자, 지금 다 뇌파 이 분석할 때 화면을 다 켜고 계신 거죠? 네, 화면을 켜고 제가 중간에 소통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도 할 거니까요.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누굴 지목할지 모르거든요. 감마파는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고도의 집중을 요할 때 감마파가 나온다. 그래서 특히 이 정신활동, 유체 이탈이 일어났을 때는 감마파가 나옵니다. 아마 드물긴 하지만 때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상을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인 경우는 유체 이탈을 경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나타나는 게 감마파입니다. 자, 요 뇌파의 종류, 이 뇌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뇌파 전체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각각의 뇌파가 몇 헤르츠, 1초에 몇 번의 진동수를 갖고 있는지도 아셔야 되고, 어, 정말 세기가 빠른지, 느린지, 이거는 기준이 다 알파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알파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알파파부터는 내가 깨어있는 의식, 표면 의식이고요. 이 알파파 밑에 있는 세타파, 델타파는 이 내면 의식이에요. 잠자고 있는 의식, 내 안에 있는 의식, 무의식도 이쪽에 속하죠. 음. 그래서 특히 여기 뇌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알파파인데, 눈을 감았을 땐 알파파만 증가하고 다른 뇌파는 다 감소한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대로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떴을 때는 그럼 알파파만 감소하고 다른 뇌파는 다 눈을 감았을 때 비해서 올라가겠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또 해야 되겠죠. 우리 나이대에 따라서 1초에 몇 번을 뛰느냐. 그래서 원래 표준 주파수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표준 주파수 다음에
나의 우세 주파수라는 게 분석할 때 보면 나옵니다. 이 표준 주파수를 볼 때 그 사람의 나이대에 따라서 얼마 정도, 1초에 몇 번 정도의 신호 전달이, 신호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데, 요게 잘 나오는 사람인 경우는 건강한 사람, 자기 표준 주파수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 아이들도 뇌 발달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아이는요, 자기 나이대보다 주파수 리듬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뇌가 건강하고 똑똑한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맨 처음에 보면 나의 고유 활동 리듬이에요. 뇌 활용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때 고요 리듬, 뇌 활용 능력은 어떤 걸 보냐 하면,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 눈을 감았을 때 폐안시에 알파파가 제대로 나와주는지, 요거를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세기로 나와주는지, 몇 헤르츠에서 올라와 주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8에서 12대역대가 알파파잖아요. 여기서 제일 높게 쭉 올라온 거. 이 파란색은 좌뇌고 이 빨간색은 우뇌예요. 좌뇌와 우뇌, 좌뇌와 우뇌를 볼 수 있는데, 음, 요 알파파 세기와 그리고 델타파와 세타파 세기를 볼 건데요. 이 알파파 세기에 적어도 최대, 최대값이 알파파 세기의 반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델타파하고 세타파는. 그래야 건강한 뇌입니다. 만약에 반대가 되어 있다. 알파파 세기는 거의 안 나오고 델타파와 세타파가 주로 높게 나와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피곤하고, 어, 이 알파파가 제대로 세기가 안 나와주면 되게 예민한 사람, 많이 필요한 사람, 몸도 마음도 되게 다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요 리듬, 기초 활동, 요거를 기초 율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뇌 활용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1초에 뛰는, 몇 초, 1초 동안 뛰는 주파수요. 주파수가 낮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16세에서 45세까지가 제일 높죠. 그때는 10Hz를 나타냅니다. 1초에 10번의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줄어듭니다.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어, 보통 7살하고 70대 어른하고 어, 비슷하다. 7Hz고요. 10살 아이와 60대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8Hz예요. 그리고 11살부터 15살, 그리고 45세부터 59세, 50대하고 10대 중임 밑에, 그때가 9Hz예요. 그리고 제일 활동 리듬이 높은 16살부터 45세까지가 9에서 11Hz인데, 보통 우리는 10Hz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가 계속 쭉쭉 발달했다가 다시 노화가 일어나면서 줄어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한 뇌파는 좌뇌와 우뇌가, 양쪽에 위에 있는 것은 좌뇌, 밑에 있는 것은 우뇌가 모양이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세기도 비슷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칭이라고 말합니다. 대칭인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는 델타파와 세타파가 별로 안 나타나야 돼요. 알파파만 쭉 나타나고 뒤에 있는 델타파와 세타파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이 많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건강한 사람이죠. 알파파가 눈을 감았을 때 제대로 올라가는 사람. 자, 알파파가 제대로 올라가는 사람은 되게 건강한 사람이고, 내가 알파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수시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 특히 저베타 대역대는 낮게 나와야 되고요. 고베타 대역대는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고베타 대역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검사해보면 꽤 많죠.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저베타 대역대에서도 높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또 많고요. 또 여기서 S발파 대역대에서 눈을 감았는데 폐안시에
SMR파가 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되게 주변을 다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많이 피곤한 사람, 되게 예민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기초 율동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 8에서 12Hz 대역대에서 알파파가 쭉 올라갔는지, 그리고 세기도 적당하게 잘 올라갔는지를 보는 거고요. 델타파 0.1에서 4Hz, 4에서 7에서 헤르츠, 여기 세타파, 여기 대역대에서는 알파파의 세기보다 반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건강한 뇌파. 건강하지 않은 뇌파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델타파가 높게 올라가고 세타파가 높게 올라가고 알파파는 낮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뇌파. 왜? 육체가 델타파는 육체 피로, 또 세타파는 정신적 피로. 육체가 피로하고 정신적 피로하고 몸이 되게 휴식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제대로 뇌가 작동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뇌파다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좌뇌와 여기 좌뇌예요. 여기 우뇌고 이 좌뇌와 우뇌가 사실은 되게 색깔이 아주 다양하죠. 단풍이 들었어요. 자,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와 떴을 때가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러신 분이 한 달 후에 이렇게 오른쪽 뇌 똑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뇌파를 찍고 그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수면 습관 그리고 그장 건강과 또 뇌, 우리 몸 전체의 그 해독, 또 운동, 이런 부분들, 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면 이 오른쪽 뇌처럼, 오른쪽의 좌뇌와 우뇌처럼 뇌파가 바뀝니다. 이분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이 상태에서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바뀌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우측에 있는 뇌파도 정상은 아닙니다. 왜? 눈을 감았는데 지금 고베타파가 나오고 있죠. 저베타파가 나오고 있죠. 그쵸? 조금 더 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뇌파가 되게 안 좋은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좋아지긴 좋아져요. 반드시 좋아지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뇌가 활동할 수 있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이만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요만큼밖에 적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채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만약에 요 정도 차여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내가 좀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얼마 안 걸리잖아요. 요 사람은 좀 빨리 좋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람에 따라서 얼굴이 틀리듯이 그 사람 뇌 상태가 틀리듯이 그 사람의 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덜 건강한 사람, 아주 많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아주 많이 힘든 사람, 이렇게 부류별로 좋아지는 각도는 달라집니다. 또한 또 달라지는 거는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수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 신경 전달 물질도 많이 복용하고 투여하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일단 수면이 제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수면을 취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가 왕창 쌓여서 거의 뭐 한 일주일, 이주를 잠을 못 잤다. 그 상태에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딱 답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있었다? 그건 거짓말이고, 내가 뭔가 주의력을 잘 주변을 잘 살필 수 있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수면에 문제가 생겼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잠을 못 잔 사람이 소화가 잘 될까요? 입맛이 있을까요? 소화와 입맛이 없으면 우리는 인체는
거기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요. 기능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면 육체적 그 피로 또 정신적 피로 올라가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감정 조절 안 되고 행동 상황도 행동 형태도 바뀌어집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우리 생활 습관과 기본적인 우리의 건강, 신체 건강과 뇌 건강, 요것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수면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뇌파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부터 이 뇌파 분석은 여러분이 한번 음,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0년생이에요. 그러면 45세겠죠? 남자고, 자, 이지영 사장님. 네, 이지영 사장님. 네. 자, 여기서 이분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분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집중 지수랑 수면 지수가 떨어져 있어. 네. 이 사람이 이제 일단 점수를 한번 보면 점수가 몇 점이에요? 65.51 네. 점.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정상은 아니죠? 네. 예. 65점이에요. 학교 다닐 때 65점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성적이 나쁜 거잖아요. 어떤 성적이 나쁜지 우리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적이 나쁜 가장 큰 주요 원인은 빨간불이 들어온 거겠죠? 네. 네. 뭘까요? 수면 지수, 집중 지수요. 네, 맞아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초록색이겠죠? 네. 기본 내 활용 능력이랑 정서 지수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 문제가 파란색이에요. 정신 항스트레스 지수.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첫 화면에서 이 사람의 평가를 보면서 평가 점수가 어느 정도의 선에 와 있는지, 경고인지 주인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이런 문제가, 이런 점수가 나온 이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왔을까 찾아보면 주로 제일 빨간 것이 제일 이제 문제겠죠. 수면 지수가 제일 문제였고 그 다음에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집중력과 주의력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특히 반드시 떨어지는 건 집중력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수면 지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주의력이 높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보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주의력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수면 지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집중 지수는 무조건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안정 지수도 떨어집니다. 저기 정서 지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알파파가 수면의 메인이죠. 알파파가 수면의 가장 중요한 파가 알파파예요. 자, 잠을 잘 자고 나면 알파파가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알파파가 안 올라오면 당연히 감정 조절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정서 지수가 떨어집니다. 자, 뇌파 그래프 좀 볼까요? 자, 우리 최숙희 사장님. 네, 이 뇌파를 네. 보니까 이 뇌파 그래프 보니까 위는 자네고 밑에는 운해예요. 네, 어떠세요? 비슷한데 조금 눈을 감았을 때가 네. 좀 다르게 나오네요. 네, 눈을 감았을 때 델타파가 좀 다르죠? 네, 예, 네. 델타파가 자네? 자, 자네가, 여기가 뭉뚱뭉뚱하게 지금 네, 바위처럼 다 잘라져 있죠? 네, 왜 이 얘기는 끝이 여기예요. 네, 40 그렇죠? 이상. 네. 한 100 정도 이상으로 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음, 100 이상으로 갑니다. 네. 자, 눈을 흘러내, 떴을 네, 흘러내리는 거. 이거, 흘러내리는 건 요게요. 네, 요거죠. 예, 요거 네. 흘러내렸죠. 이렇게 이건 흘러내렸죠. 양쪽이 이렇게 흘러내린 건 움직인 거죠. 네, 양쪽이, 맞아요.
이 사람은 눈을 음, 깜빡인 것이 되게 많고요. 깜빡인 것도 많고, 눈을 계속 깜빡이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가 음, 불편해요? 눈이. 음, 눈이, 그렇죠? 눈이 되게 음, 피곤한 거예요. 네, 건조하고 되게 피곤해. 눈 좀 감고 있으라고 했으면 좋겠어. 이 상태예요. 그것도 세기가 엄청 높아요. 음,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데 거기다가 몸도 같이 움직여요. 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뇌파를 찍으면서 눈을 뜨고 있거나 감고 있거나 상관없이 내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살짝 느껴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내가 움직이네? 이런 움직임이에요. 좌뇌와 우뇌가 똑같잖아요. 그쵸? 자, 또 짚어보세요. 20에 이렇게 일자 줄이, 네, 그런 거예요. 20Hz에서, 일자로 줄이 나와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이분이 몸이 어디가 안 좋은 거죠. 허리, 그쵸? 네, 허리가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이명이 있거나,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임플란트 분이에요. 이런, 네, 음,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가 쭉 나와야 되죠. 쭉 네, 나와줬죠, 여기. 쭉 네. 나와줬는데, 눈을 떴을 때는, 떴을 때도 나와야죠. 그렇죠. 이 네. 사람은 잠을 오랫동안 계속 못 자고 있는,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 자, 그리고 이 눈을 감았는데, 여기 SM 알파가 지금 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요거 보이죠? 네, 자, 저베타도 떠 있죠? 네, 다 떠 눈을 있네요. 감았는데. 자, 눈을 음, 감았는데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쉬고 있는데 내가 음, 공부하는 뇌파가 나오고 내가 주변을 살피는 주의력 지수인 SMF가 올라가요. 자, 지금 주변을 계속 내가 눈을 감고도 살피고 있어요. 음,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되게 피곤하고 이해가시죠? 네, 네. 자, 여기서 대충 다 봤어요, 우리가. 아, 이 사람이 많이 힘들겠구나. 자, 그러면 어, 문정희 사장님. 네, 문정희 사장님. 주파수별 밴드 세기를 보니까 어떤가요? 핸드스, 예. 아, 알파파가 네, 8에서 12대역대에 나오죠. 네네, 네, 9대역대에서 쭉 올라갔죠. 좌뇌 우뇌가. 네. 예, 세기가 근데 델타파하고 세타파는 어때요? 세기가 반 이하여야 되는데. 반 이하까지는 안 가도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지 않을까요? 반, 네, 네네. 반 반 이하는, 이하가 반 이하는 안 되지만, 네, 예, 또 중간에 세타파가 조금 올라가서, 그렇죠. 이분이, 네, 어, 조금 피곤하시고, 음, 어, 정신이 육체적으로 초롱초롱, 필요하고. 예, 어. 정신이 초롱초롱하지 않고 그런 편이네요. 네, 육체도 피곤하고 네,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좌뇌와 우뇌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좌뇌와 우뇌 쪽에서 어느 쪽이 더 높아요? 운해가 조금 더 델타 세타. 높네요. 네, 그렇죠. 델타 네, 세타가 더 높죠. 예, 네, 우뇌가 더 힘든 거예요. 좌뇌와 우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해가시죠? 네. 자, 이길수 사장님. 자, 밴드별 절대 세기를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거 보시면서? 밴드별 뭐라고요? 밴드별 절대 세기요. 위에 건 아, 주파수별 세기고, 두 예, 번째, 절대 세기. 잘 모르겠는데요. 아, 요거는 알파파가 지금 9, 9.55, 9.70 이렇게 나와요. 한 10 네, 정도 나오거든요. 괜찮아요. 어, 알파파 괜찮은데 문제는 요것의 반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델타 세타가 반보다 높죠. 거의 많이 높네요. 세타파는 많이 높죠. 이 사람 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 세기를 볼까요? 상대색에 보면 알파파가 지금 27.30이 나와요. 그렇죠? 자, 네, 추송민 사장님. 네. 네. 그럼 상대색이 볼까요? 상대색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파파가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알파파가 30 정도 돼야 되는데
27.30이죠. 그런데 그리고 알파파보다는 델타파가 좀 더 적게 나와야 델타도, 되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세타파가 델타파보다 더 높아요. 더 높아요. 세타 확실히 문제 있죠. 네, 예. 그리고 SM알파도 좀 약간 높아요. 이 사람 10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10 이상 그리고, 나와서 높고, 그리고 거기다 고베타파도 좀 올라가 있죠. 네, 아까 제가 눈을 감았을 때 이 사람 저베타, 고베타가 좀 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짚혀지는 거예요. 어때요? 나랑 같이 보니까 좀 더 쉽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이선정 사장님. 자, 기본 내 활용 능력 볼게요. 자, 점수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낮은데요. 네. 지금 그 보면 표준 주파수보다 우세 주파수가 높은 걸로 봐서 평소에는 뇌 활용 능력이 좀 좋았었는데 아니. 반대. 지금 10이네요. 잘못 어, 봤어요. 표준 어, 주파수가 10이네요. 그러면 네. 우세 주파수가 지금 떨어지는데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되게 지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뇌 활용 능력이 경고가 떴는데, 평소에 수면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뇌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내 노화가 왔어요, 이분은. 보세요. 자, 1초에 한 번씩 까먹잖아요. 1분이면 60번을 까먹죠. 자, 1시간이면 3,600번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깜빡깜빡거린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이 정도면. 자, 그 이유는 세타파가 높아요, 지금. 아까 계속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세타파인데, 델타파보다 세타파가 올랐었잖아요, 아까. 이 세타파가 계속 올라가서 그래요. 이분은 계속 많이 깜빡깜빡하게 자꾸 잊어버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 본인이 확실히 맞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김현수 사장님. 네, 안정지수 볼까요? 자, 안정지수 볼게요. 안정지수가 낮아요. 네, 점수가 좀 낮죠? 네네. 자, 근데 왜 낮을까요? 뭘 봐야 될까요, 여기서? 수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수면, 수면으로 인해서 주의력이라든지, 음. 집중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는 것만. 이 아.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최대 주사가, 편차라는 걸 봐야 돼요. 네네. 최대 편차, 네. 요걸 봐야 되는데, 이 최대 편차 값이 알파파 평균보다 네. 낮거나 같아야 돼요. 음, 그런데 지금 더 높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자, 뇌파가 이렇게 잔잔하게 가야 돼요. 안정적으로. 네. 그래야 뇌파 속도가 빨라져요. 뇌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오르락내락 해요. 지금 이렇게. 음,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그렇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일이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효율은 떨어지고 뇌 능력의 효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되게 많이 힘든데 제대로 일 처리는 못해요. 이해 가시죠? 뇌 네. 활용 능력과 안정지수를 보면 이 사람이 아까 눈을 떴을 때 뒤에서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던 뇌파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네. 그 뇌파를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다음 수면지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리얼하지 않으세요? 저 이해가 잘 가시지 않으세요? 임미영 사장님, 임미영 사장님, 나와보세요. 네, 죄송해요. 이거 할 줄 몰라서. 네, 네. 열으셨죠? 자, 네, 볼게요. 자, 수면지수 볼게요. 수면지수 보니까, 자,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쵸? 네, 델타파가 마이너스 값이죠. 네. 좌뇌예요, 우뇌예요? 지금 좌네요. 그쵸?
주로 이제 소실이 일어나는 데가 주로 잔해예요. 주로 잔해가 일어납니다. 자, 소실이란 말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란 뜻이에요. 정상이는 뭐냐?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만 쭉 올라오고 다른 건 다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눈을 감았는데 델타파가 올라와. 세타파가 올라오고 알파파는 별로 안 올라오고. 이해가세요? 네. 이게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죠. 네. 비정상을 마이너스 값이라고 얘기하고 소실이라고 표현해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델타파 소실이 마이너스 133.8, 163.8 높죠? 육체가 되게 많이 피곤하겠죠? 정신적은 144.0, 되게 높죠? 자, 알파파는 마이너스 11.9. 자,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아까 눈을 감았을 때도 알파가 나오지만 떴을 때도 알파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사람은 잠을 오랫동안 못 잔 사람이에요. 자, 먼저 알파가 소실이 됐으니까 잠을 못 잤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잠 못 자면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소화가 안 돼요. 그쵸? 소화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위가 불편하겠죠, 계속. 음식을 제대로 못 먹겠죠. 그리고 델타파나 세타파가 소실이 됐어요. 이러면 사람이 되게 많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근데 소실값이 마이너스 144, 164 엄청 높아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문제는 여성인 경우는 이 사람 남성이었어요. 남성인 경우는 혹시 술, 담배나 이런 거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요. 또 이 피로도에 의해서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델타 세타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서지수 볼게요. 정서지수를 보면은 누가 말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 김충기 사장님, 김충기 사장님? 네, 네, 정서지수 보니까 어떤가요? 이 소실이 많으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소실이. 정서지수. 이거 없네. 세타와 세타. 정서지수가 굉장히 많이 우울한 것 같아요. 낮지요, 지금. 네, 굉장히 많이 낮죠. 낮아요. 점수가 낮죠. 네, 차의 비율은 1.61밖에. 차의 비율은 얼마 안 되지만, 네, 자, 이 사람이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이 사람이 나예요. 나. 자, 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예, 기복이 심하고. 50점 정도는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네. 내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네, 네. 이 사람의 감정 상태는 여러분이 딱 이해가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내가 이 내 마음이 사람이라면 아니다. 이런 마음을 네. 갖게 된 상태예요. 자, 내 마음 주의력 나도 지수. 알 수 없어. 그래, 맞아요. 자, 그럼 건명 사장님 나와보세요. 자, 주의력 지수 볼까요? 주의력 지수 어때요? 높네. 네, 어떠세요?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분하고. 자, 이지영 사장님. 네, 주의력 지수 볼까요? 그러면 안 되네. 옛날 사람. 높은데요? 네, 주의력 지수 높아요? 네. 세타파가 높은데도 SMR파가 받쳐주죠. 이 사람이 지금 몇 대요? 아니죠.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45세예요. 45면 주의력 지수가 세타 대 SMR 비율이 2 이하여야 돼요. 2 이하. 그래 지금 전에는 2.06이지만 운에는 2.14. 좀 올라가 있죠.
자, 요걸 보셔야 돼. 주의력 지수 점수만 보시면 안 되고 세타 대 SMR 비율을 보셔야 돼. 자, 그럼 이 사람은 45세였잖아요, 아까. 45세니까 2 이하여야 되는데 2보다는 조금 높잖아요.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잠을 못 자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과거에 집중력이 되게 주의력이 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은 아니죠. 정상보다 좀 떨어져 있죠? 네. 그거 확인하셔야 되죠. 이해 가세요? 네. 네. 자, 그러면 강영희 사장님. 네. 집중지수 볼까요? 집중지수 어때요? 왜 떨어졌을까요? 집중력이? 피곤하니까. 네. 피곤하니까. 거기에 메인에는 수면이 들어갑니다. 수면. 자, 집중지수는 세타 대 SMR 비율과 세타 대 저베타 비율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집중력은 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 처음에 일은 호기롭게 잘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끝맺음을 잘 못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면을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자원의 밸런스 볼게요. 유향미 사장님. 유향미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원의 밸런스 볼까요? 어때요? 괜찮아요? 자원의 점수는, 네, 자원의 밸런스 지수도 좋고요. 자원 네, 동조도 잘 되고 있고, 진폭 대칭도 80이 기준인데, 93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자원의 밸런스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자, 정순재 사장님 들어오신 것 같던데, 그렇죠? 네, 네, 네. 신체적 안정도 어떠세요? 예, 신체적 안정도는 좋은데 네, 스트레스 지수가 양쪽이 다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 떨어진 이유는요? 어, 이 델타파가 좀 높게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수면 때문에. 델타파도 늦게 나오고요. 네, 수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알파파 세기가 정상 네, 세기로 제대로 안 나와준 거예요. 예, 이분이 아마 운동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신체적 안정도가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이 정도 나올 정도라면 이 사람은 운동하거나 뭔가 근육 활동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항 능력이 떨어진 이유는 수면 때문이에요. 예. 예, 수면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정신적 안정도 볼까요? 자, 우리 김현수 사장님 아까 나오셨나? 김현수 사장님. 김현수 사장님. 네. 정신적 안정도 볼까요? 네. 정신적 안정도. 어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더 문제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어때요? 이게 더 그거에 중요하거든요. 대해서는 괜찮은 것 예.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자,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뭔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자기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걸 괜찮아 그러고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떨어져 음, 있다는 거죠. 음, 63점밖에 안 돼요. 음, 예, 좀 떨어져 있어요. 자, 이것 자체가 정신적 그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세타파가 아까 올라가 있고 고베타파가 올라가 있었죠. 저베타파랑. 음, 이것이 원인이에요. 음.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송민선 사장님, 행동 성향 볼까요? 어때요? 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나온 이유는 차이 비율이 10% 이하기 때문. 네네. 이해가시죠? 그러나 이 사람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좌뇌가 낮죠. 우뇌가 높으니까 명랑한 그렇죠. 성향? 그렇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네네. 핫 케이스를 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자, 좀 꼼꼼하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이 찍은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읽어주느냐, 여러분이 해보는 거랑 그냥 내가 읽어주는 거를 그냥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참여를 할 때 여러분 꽤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키려고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3시 지금 7분이거든요. 17분까지 쉬고 17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